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그 봉산탈춤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그 총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핵심 정리로 이제 바로 들어가는데요. 주제는 봉건적 사회의 모순입니다. 모순.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고발하고 풍자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배경은 조선 후기입니다. 그리고 황해도, 지금의 북한이죠. 봉산지방. 이 봉산지방은요, 굉장히 교통의 요지입니다. 요지. 아셨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겠죠. 대중적이겠죠. 그래서 경제력도 높습니다. 재령평화가 근처에 있었는데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경제력도 뒷받침되는 그런 장소여서 이 봉산지방이 탈춤하기에는 아주 제격이었던 거죠. 예. 성격은 해학적입니다. 굉장히 풍자가 있고요. 서민적입니다. 예. 갈래는 역시 전통극이면서 지난번에 배웠던 건 이제 인형극을 배웠었는데요. 꼭두각시 노름. 오늘은 이제 가면입니다. 탈춤을 추고 그 속에서 신랄하게 양반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민속극이고요. 자, 설상 특징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설상 특징 같은 경우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전체 7개의 과장이 돼 있습니다. 이 과장이라는 건 이제 마당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1마당, 2마당 이런 거에. 그리고 독립돼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독립됐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기 나오는 과장마다 서로 하나의 주제, 여기 옴니버스라고 나오죠. 옴니버스 의식 구성. 하나의 주제지만 이 독립돼 있습니다. 독립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으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립된의 상대적인 말을 좀 기억을 해주면 나중에 시험 문제 부딪혔을 때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겠죠. 유기적이란 말과는 서로 상반됩니다. 그러니까 요 대칭되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또 서민적 언어가 많고요. 대담하게 구사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생활 모습을 잘 드러냅니다. 서민의 생활상을요. 그리고 언어 유희라든가 반어적 표현, 또 익살 과장된 표현 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을 신랄하게 아주 풍자하는 아주 재미난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재담 구조가 막 반복됩니다. 이 재담이라는 거는 이제 재치 있는 이야기, 이런 언행들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구조가 반복되면서 양반을 막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서요, 양반의 무능, 이중성 이런 것들을 막 폭로합니다. 아셨죠? 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예.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합니다. 예, 그래서 양반을 조롱하는 말뚝이를 근대 민중의식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죠. 예. 그리고 풍자와 해악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이 세상에서 이 저항의식을 표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항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항. 예. 그리고요, 객석과 무대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방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방성. 열린 무대죠. 아셨죠? 폐쇄적이거나 닫힌 구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객석에서 관객과 또 무대에 어떻습니까? 배우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또 근대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시민 의식. 그래서 봉건주의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아셨죠? 예. 비속어와 한자어가 두루 사용되면서 언어 사용의 양면적인 모습,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말뚝이의 조롱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기 나오는 양반이요. 굉장히 무식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듣지 못하면서 무식하고 또 어리석은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 양반을 풍자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겁니다. 그리고 가면 뒤에 숨어 있죠. 익명이죠, 익명. 이름이 드러나지 않죠. 그러면서 이 지배계층을 대담하게 조롱할 수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짜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불교의 관념주의, 이제 봉산탈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의 관념주의, 중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관념주의라든가 무능한 양반, 오늘 배울 게 바로 그거죠. 무능한 양반의 권위의식이라든가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남성의 가부장적 횡포, 예, 이 부분도 또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로 뭐 한다? 무능한 양반 권위의식 6과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할 겁니다. 7과장 중에. 그래서 비판적으로 그려냅니다. 아셨죠? 예, 주로 이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인물.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잠깐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예, 그림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얘가 말뚝입니다. 말뚝이. 아셨죠? 예, 보이시죠? 예,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는 이제 서방님입니다. 서방님. 그리고 여기는 샌님. 오늘 주로 샌님이 나오는데, 이 샌님하고 서방님이요. 그리고 얘는 도련님입니다. 도련님. 오늘 안 나옵니다. 여기에. 자, 입이 언청입니다. 언청이. 예, 여기는 코가 이상하죠? 두 줄로 나왔죠? 예, 이런 부분들 예, 잘 기억을 하시고요. 요게 이제 꼭 아셔야 되는데, 취발입니다. 취발. 굉장히 힘이 세고 상인입니다. 상인. 요즘으로 말하면 상업으로 돈을 번 그런 경제적으로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부정축제한 비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물들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한번 등장인물, 여기 나온 인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뚝이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서민의 대변자이자 작가의 어떤 대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표리부동한 인물입니다. 양반에게 어떻다고 했어요? 겉으로 복종하는 채 하면서 뒤에서는 어때요? 양반을 조롱하죠. 겉과 속이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또 양반 삼형제 아까 그림에도 봤지만 생원님, 서방님, 도련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서민의 비판의 대상자는 요 양반들입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양반 계층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백성에 대한 횡포를 막 부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취발이는 아까 보셨지만 조선 후기에 급속히 성장한 신흥 상인 계층을 대표하고요. 부정 축제, 돈을 모으면서 부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힘이 굉장히 세고요. 굉장히 날쌔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춤과 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춤의 기능은요. 탈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춤이 제담을 마무리하고 장면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하니까 춤과 시의 기능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갈등이 일시적 해소.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여러분께서 조심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해소된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해소된 거죠.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그게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킵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뭐 춤추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일시적 해소란 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쉬란 말은요. 자, 새로운 재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에 해당되고요. 춤과 대사의 경계를 구분짓습니다. 이제 춤이 끝나고 이제 대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관객들을 어때요? 주의 환기시키고 집중을 유도해서 조용히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쉬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자, 단어 및 구절풀이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고요. 예, 낯설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제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그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단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래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단어를 그냥 대략 공부를 하실 겁니다. 이 봉산탈춤 단어들이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넘어가면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 따지다 보니까 시간 엄청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낯설은 또 한자어, 굉장히 우리가 접하지 않은 사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시험 문제는 단순하죠. 그런 단어의 의미 묻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게 나오잖아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온 단어 하나하나도 이왕 공부할 때 확실히 한번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다 달았습니다. 제가 시간 많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1번 강의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예, 수능식으로 단어 위주보다는 수능 시험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뭐 내신 위주 또 확실한 공부를 위해서 지금 찍는 거고요. 두 번째 강의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할 거 한 번에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강의 들으면 뭐 다른 강의 안 들으셔도 될 정도로 자세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한번 보실까요? 말뚝이가 세처를 정해 양반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첫 번째 장면에서는요. 이 말뚝이가 세처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양반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실까요? 쉬 그러죠. 관객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킵니다. 관객들을. 그리고 재담이 이제 시작되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서 가락과 춤들이 멈추죠. 그래서 이놈 말뚝아라고 하면서 생원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말뚝이가 예 그러죠. 예. 순응하죠. 이 재미를 붙을 양반인지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 소반인지 꾸레미 전에 백반인지 말두가 꼴두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거 굉장히 열거를 좀 쭉 하고 있는데요. 이거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굉장히 중요하죠. 언어 유희. 예, 언어 유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인데
어떤 근거로 하냐? 뭐뭐 반인지와 뭐뭐 뚜가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 동일한 그 구조의 반복이 되면서 언어 유희를 지금 한 겁니다. 굉장히 해학적이면서 어떻습니까? 재미가 나죠. 흥미. 그렇죠? 예,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호도엿 장사 오는데 하레비 찾듯 왜 이리 찾소라고 하면서 생원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생원이 뭐라고 합니까? 이놈, 양반을 모시고 왔으면 세처, 세처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 주된 화제인데요. 이 세처라는 거는 뭡니까? 그 숙소를 높인 말입니다. 숙소. 그러니까 양반의 숙소를 높여주는 단어가 바로 세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이 장면에서는 이제 우리 제담의 구조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봉산탈춤의 제담 중에 첫 번째는 이 양반의 위험부터 시작합니다. 양반이 권위를 내세우는 거죠. 이 부분을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게 첫 번째 제담의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 제담의 구조. 그러면서 이제 말뚝이가 뭐라고 합니까? 채찍을 가집니다. 이 채찍은 어떤 소재냐면요, 공격적입니다. 이 채찍. 공격성을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원을 그립니다. 마당에 이제 원을 그리는 거죠. 한 바퀴 돌면서 그리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무대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거기서 연이되는 탈춤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아셨죠? 예, 이만큼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 울장은 이제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드문드문 꽂았고 깃이라는 거는 이제 외양간 마구간에 깔아주는 바닥에 깔아주는 마른 풀입니다. 아셨어요? 예. 그리고 푸근푸근이 자 뭡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부사어입니다. 아시죠? 두고 문을 하늘로 냈다. 그러니까 뭐야 지붕이 없는 그러한 새철 잡아놨다. 그럼 이 역시 지금 뭡니까 거의 어떻습니까? 마구간 외양간 이게 동물이 사는 그런 동물 우리랑 거의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새처가 양반이 숙소가 어떻게 됐어요? 짐승의 우리처럼 묘사가 됐어요. 이 자체는 뭡니까? 말뚝이가 뭐하고 있다? 조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재단 구조가 바로 양반이 위험을 부리고 말뚝이가 조롱을 한다. 이렇게 아셨죠? 예, 그래서 재단의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양반이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호통을 치겠죠. 호령을 하면서. 그쵸? 이게 세 번째 그 구조입니다. 아셨죠? 예, 이 구조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재담의 구조예요. 그랬더니 말뚝이가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어찌 그렇게 말하십니까? 하면서 굉장히 이게 깁니다. 이 장면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딥니까? 예, 여기 가시면은 어딥니까? 이게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말뚝이가 뭐 하는 거냐면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 아셨죠? 예, 여기다 적어놨네요. 자 여기까지가 재담 네 번째 변명이 되겠고요. 자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시죠. 이제 대부분 이제 강의나 어디서 들으시면 대충 이게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해석을 받을 겁니다. 이제 그것도 좋습니다만 이왕 공부할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자세히 강의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제대로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줄거리를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니까 변명하는 지금 시작입니다. 예, 변명하는 거예요. 말뚝이가 좌자오향, 좌자오향이라는 건 자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는 좌향, 즉 정남향의 집을 잡았다. 우리 집 정할 때 방향 잡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남향의 집 좋죠. 예, 정남향 터를 잡았다. 좋죠. 따뜻하고. 난간팔자라는 것은 내 귀퉁이에 모든 추녀를 달아서 지은 집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오련각이라는 것은 이제 오량각인데 예, 잘못 표기가 됐고요. 5개의 도리로 짠 지붕틀로 지은 집입니다. 아셨죠? 예. 입구자로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입구자라는 것은 네모 모양이죠. 네모 모양. 자, 호박주초라는 건요. 예, 추춧돌 아시죠? 추춧돌이란 건 뭡니까? 기둥 밑에 걔는 돌 따위의 물건인데 호박으로 만든 추춧돌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뭔가 고급진 그런 집 모양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산호로 만든 기둥이고요. 예. 비치로 만든 연목입니다. 연목이라는 건 이제 석가래입니다. 석가래.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 하나하나 뭐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요. 지금 공부할 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역시 뭐다? 집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집. 그렇죠? 그 집에 있는 그 구조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전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 금파라는 것은 이제
금빛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금빛으로 빛나잖아요. 그 모양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돌이라는 거는 석가래를 바치기 위해서 이제 기둥에 건너지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 주택을 지을 때 쓰는 기능이 다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걸고 입구자로 풀어 짓고, 그렇죠. 이제 서술로 지었다 이거죠. 지었다. 그리고 쳐다보니, 위를 쳐다보니 말이에요. 천판자다. 천판자라는 것은 판판하게 넓게 켠 나무 쪽으로 된 천장입니다. 나무 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려다보니, 이제 밑을 내려다보니까 장판장이에요. 장판장이라는 것은 우리 장판지, 바닥을 바른 방이 장판방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화문석이라는 건요, 꽃화자잖아요. 꽃의 모양을 갖고 있는 돗자리를 화문석이라고 합니다. 우리 강화의 특산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치다라는 부사어는 아주 재빠르게 펴고, 부벽서라는 것은요, 종이 써가지고 벽에 붙이는 글입니다. 벽에 붙인 글이에요. 그냥 부벽서. 이걸 바라보니 동쪽에 붙은 것이 뭐라고 쓰였냐면 담방영정이라는 겁니다. 담방영정이라는 건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고 고요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그 양반의 어떤 전형적인 그 집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네 글자가 분명히 있고, 서쪽을 보니 백인당 중 유태화다. 이건 뭡니까?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서 편안함과 활약이 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완연히 아주 뚜렷하게 붙어 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남쪽을 바라보니 인이예지가 있다. 우리 유교적인 덕목이잖아요. 북쪽을 바라보니 효제 충신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도 우리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유교적인 관념을 중시했다. 당시에 그렇죠? 예. 유교적인 관념을 중시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는 가위는 이제 부사어고요. 참으로, 그렇죠? 참으로, 과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반의 새 처방이 될 만하다. 또 문방제구라는 것은 이제 학용품, 사무용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 머루 뭐 이런 거겠죠. 이걸 볼 것 같으면 용장, 봉장. 그러니까 용장이라는 건 용과 봉황의 모양을 새긴 옷장들입니다. 옷장. 아셨죠? 예. 또 괴라는 것은 괴짝 있잖아요. 괴짝. 그러니까 네모나게 만든 그릇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뒤지는 이제 우리 아시죠? 쌀 담는 그런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두지. 자개라는 것은 자개가 뭔지하면 금속의 껍데기를 썰어낸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만든 옷을 넣는 큰 상자의 농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담는 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 아셨죠? 예. 그러니까 자개로 만든 농이다. 이렇게. 또 반다시는 뭡니까? 그러니까 앞에 위쪽 절반이 문자로 되어 있어서요. 위아래로 막 젖혔다가 엮는 그런 괴 모양의 가구입니다, 여러분. 반다시. 그 샛별 같은 노트로 만든 요강입니다, 요강. 아셨죠? 예. 그다음에 대야. 이걸 받쳐서 여기 놓고, 양칠간죽이라는 건요, 뭐 빨강, 파랑, 노랑의 빛깔로 알록달록하게 해서 칠한 담배 설대입니다. 그리고 자문죽은 아롱진 무늬가 있는 중국산 대나무인데요. 흔히 담뱃대로 잘 씁니다, 이 자문죽이요. 그래서 이리저리 맞춰놓고, 자, 여기까지 이제 지금 어디서부터 여기까지냐면요, 예, 좌자오양서부터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는 전부 뭡니까? 묶어서, 예, 요걸 아시는 게 중요하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도 전형적인 양반의 거처다. 전형적이라는 건 뭡니까? 대표적인 그 당시의 양반의 그 거처의 모습을 쭉 묘사한 겁니다. 근데 사실 짐승 우리와 같은 새처를 만들었잖아요, 이 말뚝이가. 그렇죠? 그 마치 이렇게 화려한 것처럼 거짓으로 지금 아뢰한 겁니다, 양반에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말뚝이가 어려운 한자어가 굉장히 유창하게 엄청 많이 썼잖아요. 지금 이게 말뚝이가 한 겁니다. 지금 양반이 한 게 아니라. 한자 엄청 많죠. 이런 걸 봐서 양반의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 양반의 그 저급한 그런 한자 실력과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양반의 저급함을 부각시키기 위한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 또 보다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어 한번 나온 대로 공부를 하시고요. 예, 전체적으로 가져가실 때는 지금처럼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놓치시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삼털 같은 칼담배. 이 칼담배라는 거는 이제 거칠게 썬 담배입니다. 삼털 같은 칼담배. 근데 저 평양 동푸르라는 건요, 예,
똥을 연상시키는 방법입니다. 똥프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똥을 연상시키는 그런 기능이고요. 조롱하기 위해서 지금 가져온 것 같아요. 선창이라는 거는 부둣가입니다. 이 부두에 돼지 똥물에다가 축축 죽여놨습니다. 자, 요 장면은 뭐냐면 지금 그 뭐 한 겁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말뚝이가 지금 여기까지 변명을 했는데 비를 실컷 맞추다가 여기까지 비를 맞추다가 다시 한번 조롱하고 양반을 지금 어떻게 하니까 비하시키는 거죠. 굉장히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럼 뭡니까? 그 생원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호통을 치겠죠. 그렇죠? 예. 여기서 다섯 번째가 이제 호통을 다시 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양반 어찌 됐어? 그러면서 다시 또 뭐로 넘어갑니까? 변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호통 치면 변명을 하고 변명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겠군요. 예. 이렇게 해서 양반의 위험이 나오면 호통을 치고 호통을 치면 변명하고 다시 이제 또 조롱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나중에 춤을 추면서 안심하고 이런 재단 구조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이렇게 이중으로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암기하지 마시고 그 내용에 맞게 생각을 해내셔야 됩니다. 이게 호통인지 변명인지 조롱인지 아니면 양반이 안심하는 부분인지 이렇게 아셨죠? 예, 암기하지 마시고 내용을 해석해가면서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중적으로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호통으로 바로 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을 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 양반들이 뭐라고 합니까? 합창을 하죠. 꿀물에다 죽여놨다네. 이건 뭡니까? 양반의 이제 어리석음이죠. 예, 권위가 훼손되고 추락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국거리 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예, 춤추는 거는요. 춤의 기능 앞에서 했지만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는 거고 예, 재단의 마무리를 지금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끝나고 세차방으로 들어가는 양을 한다. 들어가는 척한다 이거죠.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다는 근거가 되고요. 예, 세차방이 없는데 들어가는 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면 전환이 굉장히 자유롭고 극중 장소와 공연 장소가 일치한다.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탈춤이요. 아셨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이제 양반이 안심하는 장면이다. 양반이 뭐 한다? 안심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아셨죠? 예.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말뚝이가 어떻습니까? 세차 안에 들어온 양반들 뭐 합니까? 세차 안에서 조롱하네요. 조롱. 그렇죠? 예. 양반들이 뭐라 합니까? 세차 안에 앉는다. 쉬, 조용히 해라. 새님 세차방이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참 좋다. 그러니까 짐승이 우리와 같은 아주 그 하찮은 그 미물이 사는 곳에 어리석음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풍자와 해악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복이 들어오라고 사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 문을 열어야 복이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이 말뚝이 뭐랄까? 개문이 만복내라. 개문이 만복내라는 건요. 그 개라는 건 10개자입니다. 문을 여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걸 인용한 겁니다. 예. 복이 들어오면 소인이 잡을라니 스님도 잡으시오. 예. 이 장면에서는 이제 양반을 말뚝이가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고요. 그 양반도 일어서려고 하죠. 이러한 장면에서 굉장히 어수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일어나서 복을 잡으려고 두 손을 벌려 사방으로 돌아다니죠. 자, 굉장히 어떻습니까? 관객들이 굉장히 박장대소 하겠죠. 굉장히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입니다. 양반들이 굉장히 어수룩하고 굉장히 멍청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양반을 지금 풍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때 말뚝이가 뭐라고? 이때 복이야, 복이야. 응? 소리치며 채찍으로 양반들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채찍으로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격적입니다. 양반의 어떤 사회 질서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로 보여주고 있고요. 양반을 조롱하는 겁니다. 마치 짐승처럼 양반을 대하는 아주 그 관객들이 가장 시원해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지금 이건 뭐냐면 서민들을 위해서 지금 탈춤을 공연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박수치고 굉장히 좋아하고 또 돈을 내고 이제 보고 그럴 텐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밌겠죠. 그리고 박수도 많이 받고 굉장히 웃고 즐기고 그렇죠? 그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채찍을 위해서 공격적인 소재인 거를 꼭 아시기 바랍니다. 또 양반들이 어떻게 쫓기면서 이제 퇴장하는 정도로 예. 아주 통쾌한 장면이겠죠. 자, 그래서 3번에 가시면 이제 양반들이 이제 저급한 수준의 파자놀이를 합니다. 파자. 지금 저급하고
파자. 아셨죠? 양반들의 무식함, 허세 이게 드러나면서 그걸 뭡니까? 이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폭로하는 겁니다. 예, 말뚝이가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양반 스스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아셨죠? 예,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아셨죠? 예, 정리를 잘 하시고. 세원이 뭐랍니까? 아, 그놈 문장 이러구나. 그 앞에 장면이 잘렸는 것 같아요. 문장이라는 것은 너 글을 잘 쓰는구나. 뭐 이런 얘기죠. 운자라는 건요. 이제 한시의 운으로 다는 글자인데 운자를 띄우면서 이제 시를 짓겠죠. 예, 그래서 내자마자 지어내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칭찬을 하는 장면이죠. 실제로는 이제 한글로 끝 글자와 글자 수만 맞춘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앞장면에서는 이제 뭡니까? 자기들끼리 그죠? 여기서 생원과 서방이 나오잖아요. 그 두 사람이 뭐 하는 걸까? 예, 자화자찬하는 겁니다. 자화자찬. 그러니까 지들이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맞추고 스스로 잘했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허세를 부리고 또 무식함, 또 저급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뚝이가 나오진 않아요. 말뚝이가 나오진 않고 그 스스로,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 양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허위를 무식함을 폭로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 그러면 이번에 파자를 하여 보자. 파자라는 건 뭐냐면 이 한자의 자획을 풀어 쓰는 겁니다. 자획을 풀어 쓴다는 것은 이제 글자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해석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나무 오얏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나무 목과 어떻습니까? 아들 자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를 하면서 풀이를 한다는 얘기죠. 아셨죠? 예. 그래서 한자를 많이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게 파자놀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양반의 어떤 그 학식적으로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굉장히 저급한 수수께끼에 그 불과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스스로 저급한 학식을 자랑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풍자하고. 자,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뭐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참 낑낑 생각하다가 운고옥편이라는 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사전입니다. 사전. 그러니까 그 운자를 분리해서 모아놓은 순서로 늘어놓고 한자를 글자 하나의 뜻과 음을 풀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 그렇죠? 글자의 사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 피마자 이제 아주까리 씨라는 게 이제 피마자인데 이걸 하는 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거의 수수께끼 맞추듯이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반의 무식함이라든가 허세를 풍자하는 첫 번째 부분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형님 내가 그럼 한자 부르라오 하면서 논두럭의 살피라는 단어는요. 땅과 땅 사이의 경계선을 간단히 나타낸 표식입니다. 근데 거기에 짚고 서 있는 자가 뭐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 참 어렵다. 근데 그거 논임자가 아니냐. 논임자라는 건요. 이 논의 임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논의 임자인데 이 자자가 이 끝에 이 글자가 있으니까 그 수수께끼처럼 지금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의 무식함, 허세를 풍자하는 두 번째 장면이 되겠네요. 아셨죠? 예. 그랬더니 서방이 하하 그 형님 잘 마셨습니다. 자, 요런 장면이 바로 자화자찬 서로 이런 동안에 취발이 살짝 들어와서 한편 구석에 서 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인물이 나왔네요. 취발이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취발이.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이 이제 어때요? 전환되는 부분을 암시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건이요. 아셨죠? 예.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취발이를 이제 잡아오라는 생원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나름대로 양반의 체면이 있는 것이 이제 명령인 거죠. 그래서 취발이를 잡아옵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이제 나랏돈, 노랑돈 7푼 잘라 먹었다는 얘기는 공금 횡령을 했다는 겁니다. 횡령. 그래서 놈의 상통이 무르익은 대추빛 같고 울룩줄룩 뱀이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아까 그 처음에 이제 사진 보셨죠? 이 취발이의 외양을 묘사한 겁니다. 예. 그놈이 힘이 무량대각이다. 무량대각이라는 건요,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힘이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세다. 날래미 비호. 굉장히 나는 듯이 빠르게 달린다. 마치 그 나는 호랑이 같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취발의 특징을 이야기한 거고요. 샌님의 전령이라는 건 중요한 소재인데 이 전령이라는 거는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 그만큼 아직까지는 양반의 권위가 살아있다라는 근거가 바로 이 전령인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서 잡아올른지 거저는 잡아올 수 없다. 양반의 횡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백성을 마음대로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권력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리하여라 그러고 이제 전령을 줍니다. 그러면서 취발이를 지금 잡는 장면이고요. 취발이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민다. 말뚝이가. 양반은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이제 조롱하는 장면입니다. 조롱. 아셨죠? 그러니까 다시 호통치겠죠. 예. 그랬더니 이게 무슨 냄새냐? 얘 이놈의 피신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해서 그렇게 됐어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거고요. 양반을 속이는 겁니다. 어리석은 양반을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말하기죠. 예. 그러면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갖다 박아라. 양반의 횡포죠. 이 횡포가 지금 여기 한번 나왔고 바로 위에 또 여기 한번 나왔죠. 예, 요거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이놈의 목쟁이를 뽑아다 밑구녕에 꽂는 수가 있으면 내 생원님의 입술을 떼어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말뚝이가 대답을 하고 생원이 엄청 화나겠죠. 예, 조롱을 하니까 내 이놈 뭐냐 무엇이 어째 하면서 다시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말뚝이가 뭐라면서 변명하겠죠.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자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이라는 것은 당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최고라는 거잖아요. 그 사회를 지금 풍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필 이놈을 잡아다 죽이면 못합니까? 돈이나 몇백 냥 내라고 하여. 몇백 냥이라고 한다는 것은 취발이가 그만큼 뭐예요? 경제적으로 능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끼리 나누어 쓰도록 하면 새님도 좋고 나도 돈량이라고 쓰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 일거양득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뇌물이 오가는 부패한 사회상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부정부패, 이걸 보여주는 거죠. 또 황금 만능주의의 사회를 보여주는 거고 시대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 샌님은 못 본 채하고 가만히 계시면 내가 다 잘 처리하고 갈 것이니 하면서 이 양반의 어떤 이 물질적인 욕망, 그리고 부패적인 모습 이런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대사를 통해서요. 그리고 국고리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죠. 저는 퇴장하면서 하나의 과장이 지금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어려운 단어가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알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예, 이왕 공부할 거 단어 하나하나 한번 더 살펴보시면 더 깊이 있게 알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